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린스 티어렘에서 적당히 P와 Q를 적당한 함수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어떤 양을 끄집어냈었냐면 적당한 면적에 대해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시그마를 한 건 그거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선적분을 한 거랑 같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끄집어냈었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이용해서 우리 아주 작은, 처음에는 아주 인피니테스말한 작은 점 P가 있으면 P를 내가 확대해서 그리면 이게 dx, x축, y축, dy. 그러면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이 n을 k라고 놓으면 그러면 요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거는 k d 시그마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면적이 아주 작으면 우리 요거를 d 시그마 면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되냐면 컬 v 적당한 서피스에 대한 이거는 1 d 시그마 인테그랄 v dr 0으로 갈 때 요게 컬의 데피니션이에요. 컬의 데피니션을 다음과 같이 합시다. 그러면 스톡스 테어렘은 저거는 아주 인피니테시멀한 직사각형에 대해서 봤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임의의 다음과 같은 서피스가 있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잘게 나누면 되지. 잘게 나눠서 요게 그 하나의 앞에서 얘기했던 요 양이 되도록 하고 여기에는 물론 이게 이렇게 휘어 있으면 각각에 따라서 n 방향은 다르긴 하지만 n 방향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 요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라인 인테그럴을 하면 조금 아까 쓴 거 다시 쓰면 조그만 거에 대해서 인피니테시멀한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게 성립을 하면 이 전체에 대해서는 요걸 다 모든 각각의 잘게 나눈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모든 요 잘게 나눈 사각형에 대해서 적분을 더해주면 하면 d 시그마가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도 여기서도 보면 여기 요 서큘레이션 요거를 계산한 거랑 이웃한 거를 보면 접하는 요 선에 이쪽에서의 적분하는 방향이랑 이쪽에서 적분하는 방향이 반대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요거랑 이쪽 기어랑 이쪽 기어는 서로 상쇄가 되고 요거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게 되죠. 이걸 쭉 계속 연결하면 이걸 전부 다 라인 인테그랄을 하면 결국은 이 바운더리에 대한 선적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스톡스 테오렘이죠. 이 스톡스 테오렘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그 서피스에 대한 인테그랄을 하는데 그거는 바운더리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이 같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바운더리가 고정이 돼 있으면 바운더리가 고정된 서피스는 무한히 많이 있죠. 바운더리가 일정한데 평면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을 거 움푹 들어간 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이거를 적분하든 간에 바운더리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 다시 말하면 바운더리만 같으면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은 어떤 표면이라도 다 똑같은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로만 하면 역시 여러분들이 헷갈릴 테니까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V는 yi xj zk 이거에 대해서 요 양을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 서피스를 줘야죠. 서피스는 어떤 거냐면 x, y, z에 있으면 잘못 그랬네. 반지름이 a인 반구 중심은 여기 있고 원점에 있고 다시 말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이고 c가 0 이상. 요거에 대해서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예에서 내가 아까 클레임을 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스톡스 테오렘에 의하면 요건 바운더리에 대한 요 적분의 라인 인테그랄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는 서피스는 바운더리만 같으면 어떤 서피스를 계산해도 똑같은 게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그 양이 요 라인 인테그랄이랑 같다.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그럼 요거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그럼 서피스는 지금 바운더리는 요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제곱이 요 바운더리인데 하나는 요렇게 주어진 위에 있는 헤미스피어 또 하나는 요 밑에 있는 요 면에 따른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여기 밑에 있는 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우선 첫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이 양을 계산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넣어서 다 내가 여기다가 다음과 같은 디터미넌트를 쓰지만 y x2z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에 익숙하지 않다면 요거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성분을 쭉 써서 i번째 x 성분은 요거의 y번째 미분과 g 성분에다가 d의 미분에다가 y 성분을 뺀 거. 우리 이걸 해서 쭉 쓰면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터미넌트에 익숙하다면 뭐 어떻게 계산해도 좋지만 이걸 계산하면 i번째는 이렇게 y에 대해서 미분은 0이고 이것도 0이야. 없어. j번째는 요거를 4y를 z에 대해서 미분 이것도 0이고 k 방향만 있네. k 방향은 x를 x로 미분한 거. 그래서 이거는 4y를 y로 미분한 걸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n은 어떻게 계산하냐? n은 어떻게 구하냐? 요 면에 대해서 z 방향이랑 마이너스 z 방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경우는 이거는 만약에 가우스 법칙 같은 걸 쓰면 요 밑에 있는 면이랑 위에 있는 면의 헤미스피어가 이런 걸로 패곡면이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인 벡터를 쓸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게 아니죠. 요 서피스만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서피스의 n 벡터를 어떻게 정하냐? 오른손 법칙을 쓴다는 거죠. 여기는 요 적분을 할 때 적분 경로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톡스 테오렘을 확인하려면 요 방향 정하는 n 방향이 요 경계면을 따라서 dr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꼭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 스톡스 테오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라인 인테그랄도 시계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그러면 n이 z 방향이죠. z 방향.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 d 시그마. 이때 시그마는 밑에 있는 요 원의 면적이죠. 밑에 있는 면적은 마이너스 3파이죠. 요게요 밑에 있는 xy 평면에 있는 원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요 헤미스피어에 대해서 적분을 해봅시다. 물론 경로는 이렇게 잡을 거기 때문에 나아가 n 벡터는 각각의 표면에서 레디얼한 방향으로 다음 같이 나가는 거겠죠. 요 헤미스피어의 표면에서 하는 거를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방법은 헤미스피어에 대해서 n이 r 햇 방향이죠. r 방향. r 방향이라는 거는 저 반지름이 a니까 a분의 r 벡터 x, i, y, j, z, k죠. 따라서 우리 컬 v는 아까 계산했고 마이너스 3k죠. 마이너스 3k니까 요거만 0이 아니죠. 마이너스 3 z 오버 a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하는데 우리 구면 좌표에서 어떻게 잡냐면 요 표면에 이걸 어떻게 할까?
세타만큼 있는 곳에 요 D를 생각하고 그 중에서 파이가 D 파이 이거 생각하면 되니까 요 크기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 C를 R 코사인 세타라고 놓고 D 시그마는 아까 우리 쓴 건 R 스퀘어 D 오메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R 스퀘어드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반지름이 R 사인 테타니까 R 사인 테타에 대해서 D 테타 R 사인 테타 D 테타 요게 D 파이 이렇게 됐죠? 사인 테타 D 파이 R D 파이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사인 D 테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적분은 제로부터 2파이까지 파이는 테타는 제로부터 헤미스피어니까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C를 R 코사인 테타로 놓으니까 마이너스 3 오버 A에 R 코사인 테타 근데 여기 R은 표면이니까 R이 A겠죠? R이 A 이것도 사실은 A로 써야지. A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뭘 쓰냐면 A제곱 사인 테타 D 테타 이걸 쓰면 되죠. 그러면은 A는 없어지고 세배 A제곱 그 다음에 파이의 인디펜던트니까 파이에 대한 적분이 2파이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이거는 코사인 테타를 x로 넣으면 x dx죠. x dx인데 제로부터 1까지죠. 제로부터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 이게 코사인 테타로 놓으면 제로고 1인데 코사인 테타는 마이너스 사인 테타 d 테타니까 바꾸면 제로부터 1까지죠. 제로부터 1까지 x를 적분하면 2분의 1 2파이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a 제곱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파이 그래서 이거랑 앞에 있는 이거랑 같은 거죠. 이 적분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적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거니까. 그 다음에 라인 인테그랄은 세 번째로 라인 인테그랄은 그럼 어떻게 하냐? 스톡스 테오렘에 이게 정말 라인 인테그랄이랑 같냐? 우선 물론 서피스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지만 그냥 두 개에 대해서만 그냥 했죠. 물론 이무일 거에 대해서 다 한 건 아니지만 세 번째 라인 인테그랄은 그 XY 평면을 위에서 보면 지축에서 보면은 A라는 곳을 다음과 같이 라인 인테그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게 R 벡터라고 하면 DR은 이쪽이 DR 벡터. DR 벡터가 요게 X축 방향의 길이가 dx, Y축 방향의 거리가 dy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DR은 이게 X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I dx 플러스 J hat dy 요게 세타고 이번엔 극좌표니까 아까는 스페리카 폴라코진에서는 XY축이니까 파이에 해당되는 걸 세타라고 쓰면 X는 R 코사인 테타 R이 A인 경우
y는 a sin 테타. dx는 a sin 테타 d 테타. 절대값에 부호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떼고 dy는 a 코사인 테타 d 테타. 따라서 v.dr은 요거에다 요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v 4y에다가 요걸 4y인데 4y가 4a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테타. 그 다음에 K근 x 곱하기 dy니까 a 코사인 테타에 a 플러스 a 제곱 코사인 제곱 테타 d 테타죠. 이걸 적분을 해요. 테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이걸 하면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a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테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테타 d 테타. 사인 제곱 테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테타죠. 근데 코사인 2 테타는 적분하면 사인 2 테타에 비례하죠. 근데 거기다 2파이를 집어넣고 제로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죠. 0이죠. 그러니까 2분의 1만, 앞에 있는 2분의 1만 적분을 하죠. 2분의 1 곱하기 2파이, 파이죠. 코사인 제곱 스퀘어 테타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테타인가? 이건 나 아까 이거 잘못 얘기했나? 이걸 전부 다 바꿔서 이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코사인 뭐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앞에 게 요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하네. 4 아까처럼 쓰고. 나 아까 잘못 얘기했나? 사인 제곱 테타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테타가 맞죠? 아닌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 테타고 이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테타죠? 그래서 역시 하면 앞에 2분의 1만 남으니까 파이 플러스 파이.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세 가지를 스톡 테오렘에 의한 결과, 그다음에 바운더리만 같으면 어떤 서피스에 대한 인테그럴을 해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죠. 오래되니까 삼각함수의 2배각 공식이 자꾸 헷갈리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쓰면 우리 암페어 법칙, 암페어 법칙이 뭐였죠? 예를 들면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주위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우리가 요 도선을 둘러싼 요 패곡선으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거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암페어 법칙에서는 우리 대칭성에서 이게 항상 접하는 방향이고 거리 R이 일정하면 접하는 방향의 크기는 똑같아.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거에 대한 적분은
2파이 r 곱하기 b.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이랑 같기 때문에 우리 b의 크기는 흐르는 도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구했죠. 자, 암페어 법칙을 쓰는 데는 대칭성을 많이 썼는데 이걸 폐곡선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스톡스 테오렘을 쓸 수 있죠. 이거는 요걸 둘러싼 요거 면적으로 한 거에 대한 컬. B에 대한 요걸 경계면으로 한 어떤 면이라도 괜찮고 그래서 이걸 적분하는 건 같고 근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식 뮤제로 I가 뭐죠? I가 전류인데 전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전류 밀도 J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전류 밀도가 나가는 거에 적고 나가는 면에 대한 플럭스로 생각해서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것을 쓴 다음에 우리 이게 특정한 서피스와 특정한 바운더리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안에 있는 인테그란드가 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거는 임의의 서피스, 그 바운더리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렇으면 이건 그 같은 서피스에 대해서 임의의 서피스에 대해서 항상 다음과 같은 양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면 인테그란드가 같아야 되죠. 인테그란드가 같으면 암페어 법칙을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인테그랄 폼에서 적분의 형태에서 스톡스 테오렘을 쓰면 미분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가우스 테오렘, 다이버전스 테오렘을 써서 그 다이버전스 E에 대한 혹은 쿨럼의 법칙을 적분으로 가우스 테오렘을 써서 가우스 법칙을 써서 적분으로 썼는데 그거는 다이버전스 테오렘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미분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적분 형태를 동등하게 그거랑 이퀴벌런트하게 미분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쓸 때 한 가지 제한이 있긴 해요. 한 가지 제한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선적분이나 면적분이나 이렇게 선적분을 할 때 우리 가우스 다이버전스 테오렘도 그렇고 스톡스 테오렘도 그렇고 다음과 같은 테오렘이 성립하는 거는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에서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게 뭐냐?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역이 있는 닫혀진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 임의의 고리를 만들어요. 임의의 룹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임의의 룹을 점점 줄여가지고 점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면에서 임의의 고리를 줄여서 항상 점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 공간을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되는 거 이거는 어디다가 고리를 만들어도 이 안에서 고리를 만들어도 이걸 점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럼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닌 게 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링처럼 생긴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도 이렇게 링을 만들면은 고리를 만들면은 항상 점으로 줄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면 고리를 줄여서 점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simply connected region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주어진 영역이 이게 simply connected냐 아니냐를 볼 때는 거기에 적당한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를 점으로, 임의의 고리에 대해서 점으로 줄일 수 있는 공간이냐. 그럴 수 있으면 simply connected region이고, 그렇지 않은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simply connected region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구멍이 2개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생각하면 이게 여기는 조그만 가면 것은 simply connected region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함수를 생각할 때 나중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배울 때 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가는 관으로 뚫어. 가는 관으로 뚫어요.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 만약에 함수가 처음에 뚫지 않았을 때 연속적인 거라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극한이랑 이쪽으로 가는 극한이 똑같죠. 그러니까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뚫어서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테크닉이지만 어쨌든 다음과 같이 되는데 지금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지금과 같이 스톡스 테오렘 혹은 다이버전스 테오렘은 전부 다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레디언트 R에 다이버전스를 취한 거, 이거는 그냥 R이 0이 아닌 곳에서는 이게 전부 다 아이덴티컬리 0이었었죠. 근데 그냥 0이라고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건 R이 제로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 미분이 정의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체 무한이 있는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라면 원점 주위에 동그란 조그만 구멍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 이게 0이라는 게 성립해요. 이게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소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이 그때 공간은 일렉트릭 포텐셜에 관한하는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에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R이 0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할 건 다 했는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컨서버티브 필드에 대해서 다시 보면 이렇게 필드가 force라고 하면 컨서버티브 forc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일반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컨서버티브 필드가 있는데 이것도 컨티뉴어스하고 포스 데리버티브도 컨티뉴어스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simply connected region에서 이게 simply connected region에서 이게 continuous하고 first derivative도 continuous한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conservative field이려면 여러 가지 이퀴벌런트한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컬 F가 모든 곳에서 0이에요. simply connected region 안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스톡스 테오렘을 쓰면 요거에 대한 적당한 바운더리가 있는 요거의 면적에다가 적분을 하면 그게 0이죠. 이게 0이니까.
그럼 그게 라인 인테그럴로 바꿨을 수 있죠. 라인 인테그럴로 바꿨은 적당한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이죠. 이건 또 다시 얘기하면 A에서 B까지 이걸 계산하면 이건 경로에 따라서 경로에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논의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도 많이 본 것처럼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게 0이면 A부터 B까지 갔다가 B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이 경로를 1, 2라고 하면 합한 게 0이죠. 그러면 2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온 거에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같아야 되죠. 따라서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성립하면 A와 B를 통과하는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항상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위치에 인디펜던트한 다음과 같은 거에 연결되는 다음과 같은 싱글 디퍼런셜을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쓰면 F는 어떤 스칼라의 그레이디언트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임의의 스칼라 W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를 취한 거에 컬을 취하면 아이덴티컬리 0이죠. 다음 걸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서버티브 필드인 경우에는 그거를 미분했을 때 그 컨서버티브 필드를 주는 포텐셜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경우 혹은 전자계학에서 전기장, 정전기에서 스태틱,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정전기장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정전기장을 주는 일렉트릭 포텐셜 같은 것도 다 한 것 같아. 일렉트릭 포텐셜로 주어지면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로 주어질 수 있고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는 컬을 취하면 0이니까. 다음 것도 물론 그런 걸 할 때는 뭐냐면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어떻게 되냐. 그런 포텐셜을 주는 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물론 컨티뉴어스한 전하인 경우도 있으면 점전하가 있죠. 점전하가 그런 포텐셜을 주죠. 근데 점전하가 있는 위치에서는 포텐셜이 정의되지 않죠. 그러니까 점전하는 포텐셜의 소스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다음 같은 컨서버티브한 필드, 컨서버티브 다시 말해 일렉트릭 포텐셜이나 포텐셜 에너지 같은 걸 정의할 때는 그 소스를 주는 점을 제외해야죠. 다시 말하면 공간이 이렇게 있고 점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점전하를 제외한 그 안에는 점전하가 하나도 없는 이런 곳에서는 항상 일렉트릭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점에서든. 그렇죠? 이때 여기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은 컨서버티브한 필드라는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다이버전스랑 컬을 공부했으면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도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거는 근데 물론 아까 F를 적당한 스칼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컬 V가 0이면 우리가 이런 V를 이로테이셔널한 필드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컨서버티브한 필드인 경우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V를 어떤 양의 스칼라의 그레이디언트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때 이 W를 미분해서 원래 벡터를 주는 거니까 포텐셜이라고 하고 그 포텐셜이 스칼라니까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물론 전자계학에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죠. 관습상. 그렇지만 뭐 마이너스는 부호는 우리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하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컬 V가 0이면 그레디언트의 컬은 아이덴티컬리 0이니까 W에 상관없이 다이버전스 B가 0이면 이것도 B에 상관없이 다음 같은 걸 만족하는 거는 B가 어떤 양의 컬이면 그렇죠. A가 임의의 벡터라고 해도 컬을 취한 거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되는 거는 아이덴티컬리 0이죠. 그러니까 임의의 솔레노이드란 필드는 항상 어떤 벡터의 그레이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미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포텐셜인데 이건 포텐셜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 포텐셜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자계학에서 다이버전스 B, 자기장에 대해서는 다이버전스 B가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자기장에 대해서는 항상 거기에 해당되는 벡터 포텐셜 A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칼라 원래 있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쓰면 좋지만 스칼라 포텐셜을 쓰는 거는 벡터를 쓰는 것보다 스칼라 포텐셜을 쓰는 게 더 간단하니까 좋은데 왜 마그네틱 필드는 포텐셜로 쓰는 건 좋은데 역시 벡터로 나오는데 이게 뭐가 좋냐? 다음같이 쓰면 물론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면 W라는 게 유일하게 결정되진 않죠. W에다 뭐 이래서 상수를 더 더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상수만큼 항상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 상수는 상관이 없고 근데 이 경우에 벡터 포텐셜인 경우에는 더 A가 B가 주어지면 A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A 대신에 임의의 스칼라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더하면 그레이디언트의 컬은 아이덴티컬리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같은 벡터 포텐셜을 정했을 때 비록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수를 제외하고서라도 A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어요. 나중에 전자계에서는 이런 거를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변해도 전기장이나 자기장, 전기장, 컬 A를 취해서 얻는 자기장은 변화가 없다. 물리적인 자기장은 벡터 포텐셜을 이렇게 변해도 변화가 없다. 이런 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인베리언트하다. 그래서 게이지 인베리언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앰비겨스하죠. 그러면 이 포텐셜과 스칼라 이 포텐셜을 유일하게 결정하는 방법은 소위 우리가 헬르모트 티어리라고 있는데 다이버전스 B를 정해주면 다이버전스 A를 또 결정해주면 유일하게 결정할 수는 있어요. 상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걸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게이지를 선택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게이지를 통해서 우리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너무 복잡한가? 말이 너무 복잡하면 예를 들어보면 좋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B가 x squared minus yz minus j 2yz plus k z squared minus 2zx. 이거를 만족하는 컬 A를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냐?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다이버전스 B가 0인지 봐야죠. 솔레노이드한지 먼저 확인을 해야죠. 첫 번째, 다이버전스 B가 0이냐? 계산해보면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2x죠.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마이너스 2z, 요거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거 2z 마이너스 2x 0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주어진 벡터 필드 B는 솔레노이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러면 A를 찾을 수 있죠. A가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지만 A를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컬 A가 아까 노테이션을 다시 쓰면 여러분들이 이 디터미넌트에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하면 다 쓰면 돼. dy az ax 이거 쓰면 되죠. 이게 뭐냐면 이게 b랑 같은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I x squared minus yz minus j 2yz plus k z squared minus 2base x. 이렇게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ax, ay, az 그 값이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되죠. 마음대로 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 귀찮아. ax를 0으로 정하자. 아까 말한 걸로 치면 게이지를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ax를 0으로 쳐. ax가 0이면 이거 없죠. 그러면 없는 거를 보면 이거는 y 컴포넌트는 j 마이너스 daz dx는 y 컴포넌트가 뭐야? 마이너스 2배 y지. k 방향 ddx-ay는 z squared minus 2zx. 그러면 적분을 하면 az는 x에 대해서 적분하면 2배 xyz 면 되네. 가 아니죠. x로만 편미분했을 때 이거는 2배 yz가 나오죠.
그럼 y와 z의 임의의 함수가 있어도 x에 대해서 편집을 하면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을 하면 x에는 의존하지 않지만 y와 z에 대한 임의의 함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선 ay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xz squared 마이너스 cx 제곱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의 인디펜던트한 yz 그게 꼭 f1 다른 의미로 함수가 다르니까 다른 거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좋네. i에 대한 파트를 보면 i에 대한 파트는 다시 쓰면 a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배 xz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플러스 df2 dy 그 다음에 이거에서 y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2배 z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df1 dz 그래서 보면 이거는 사라지고 땡물 빼먹었나? EX 아니네. X제곱 df2 dy 마이너스 df1 dz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요게 돼야 된다며. 그죠? 따라서 df2 dy df1 dz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함수를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yz의 함수인데 이거를 하나는 y에 대해서 미분하고 하나는 z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마이너스 yz가 나오는 f1, f2를 어떻게 구해? 라고 걱정하지 말고 우린 유일한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함수나 쓰면 돼. 왜냐하면 앰비규어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만 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f1, f2를 아무거나 구하면 돼. 예를 들면 첫 번째 초이스는 f2를 0으로 놔. 귀찮아. f2를 0으로 놓으면 f1은 이거 적분하면 되죠. 나는 f1을 제로로 하고 싶어. f2는 이걸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y 스퀘어 z 그러면 이제 어느 걸 선택할까? 여러분들 아무거나 쓰면 되죠. 나는 그러면 A는 X 성분은 0이야. 0으로 난 선택했어. Y 성분은 AY는
AY는 아까 AY는 뭘로 선택할까? A와 F1 이걸로 선택. 귀찮으니까 우리 이걸로 선택. 그러니까 AY는 처음에 X C제곱 빼기 CX제곱 더하기 F1이었죠? 이거 F1이야. F1 0이야. K C방향 AC는 아까 어떻게 썼냐면 2배 XYZ 더하기 F2였죠. 마이너스 다음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거의 컬을 취했을 때 B가 나오는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꼭 유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할 수 있죠.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죠. 자, 다른 거를 구하면 그 앰비규어티는 아까처럼 아까 그 불확실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A에다가 적당한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를 취해도 컬 A가 되기 때문에 A를 결정하는 데는 어떤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만큼의 앰비규어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상수를 제외하고 A를 유일하게 결정하려면 우리가 소위 A를 유일하게 미분 방정식에서 A를 유일하게 결정하려면 여기다가 다이버전스 B는 0이고 컬 V의 값을 지정을 하면 우리 이제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다음과 같이 컬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다이버전스 티어렘 그 다음에 스톡스 티어렘을 써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관계들을 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 과목을 들을 때 도움이 되는 이 형태를 써서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봤지만 맥스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적분 형태로 배웠던 걸 미분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게 둘러싼 전하를 엡실론 제로로 나눈다는 거죠. 이거는 왼쪽 걸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쓰고 오른쪽에 있는 전하를 차지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꾸면 전하 밀도로 바꾸면 그 다음에 임의의 부피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미분 형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도 있죠. 이건 항상 0이죠.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고 했으니까 0. 그다음 뭐더라? 파라데이의 법칙. 파라데이의 법칙이 뭐더라? 자기장의 플럭스의 변화는 유도 기전력을 준다. 유도 기전력을 그 적당한 폐곡선에 대해서 생기는 유도 전기장의
저 경로 적분으로 다음 것을 쓸 수 있었죠. 우리 도선을 만들었다가 도선을 없애고 거기서 생기는 전기장을 합니다. 요것도 요거를 말로 하는 것보다 왼쪽 거를 그 경계면으로 하는 스톡스 디어렘을 쓰면 컬 E에 대한 면적 적분. 플럭스에 대한 면적 적분. 으로 되니까 컬 E는 여기 이게 토탈 데리버티브지만 이게 요 안으로 적분 안으로 들어갈 때는 D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밑에서 쓰기 좀 그러네. 네 번째 이게 뭐더라? 암페어 맥스웰의 법칙. 이게 맥스웰이 더 집어넣은 양이죠. 플러스 뮤즈럴 I. 소위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였고. 이거는 스톡스 디어렘을 쓰면 컬 B 면적 뮤0 엡실론 0. 이것도 면적이니까 플럭스니까 E에 대한 면적 적분. 뮤0 I도 J에 대한 면적 적분으로 쓰고 임의의 서피스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 컬 B는 뮤0 엡실론 0 dE dt 뮤0 0.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적분으로 배웠던 맥스웰 방정식을 디퍼런셜 폼으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다양한 것을 쓰죠. 그래서 이걸 적당히 결합을 해서 소스가 없는 경우, 커런트 덴시티랑 차지 덴시티가 0인 경우 요거를 결합을 하면 이걸 어떻게 결합을 하죠? 여기 한 번 더 컬을 취해. 여기 한 번 더 컬을 취하면 컬 B를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에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컬 E가 있으면 컬 E 대신에 요거를 쓰면 B에 대한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시간의 데리버티브 하나, 시간의 데리버티브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웨이브 이퀘이션이 원래 공간에 대한 미분 두 개, 2차 미분 하나,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자기 파동에 대한 방정식은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쓰냐? 요 식을 이용해서 요 네 개에서 소스가 차지 덴시티랑 커런트가 0으로 놓고 이 적당히 결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수리 물리 시간에 썼던 벡터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쓰면 다이버전스 B, 라플라시안 B, 벡터 라플라시안이지만 다음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는 라플라스, 여기다 또 컬을 취하면 또 하나는 이거에다가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B인데 다이버전스 B는 0이니까 다음 이걸 보면 벡터이긴 하지만 요 식이 이게 1 오버 C 스퀘어고 만약 1차원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웨이브 이퀘이션이죠. 다음과 같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전자기학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미분 형태로 쓰는 것까지 이제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는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가지고만 썼죠. 근데 앞으로 대칭성을 많이 보는데 대칭성을 볼 때 꼭 그게 아니라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거나 혹은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사실 우리가 좌표축이나 좌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문제를 풀기 좋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잡으면 돼요. 어느 문제는 반드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답은 없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좌표계를 사용해도 좋아요. 다만 어떤 시스템에서는 어떤 특정한 좌표계를 쓰면 간편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고집하면 더럽게 복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인생을 사는데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는 이게 좋아하고 복잡한 걸 고집하는 거는 또 어리석으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는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1학년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 문제 푸는 테크닉 중에서 하나 얻은 여러분들이 좋은 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칭성이 있으면 그 대칭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좌표계를 잡는 게 인생이 편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세상에 대칭성이라는 게 어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페리컬 시미트리나 실린드리컬 시미트리만 있냐? 다른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마다 좌표계가 다른데 어떡하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2개는 많이 썼는데 어떡하지? 좋아. 그럼 우리 가장 일반적인 좌표계를 하나 쓰자. 일반적인 좌표계에 대한 표현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거는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우린 건 다 했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랑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이 있으니까 그걸로 특별한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주 일반적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생각해요. 일반적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3차원이면은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코디네이트이 3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3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닛 벡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3개를 적당하게 잡아서 우리 서로 그 3개의 유닛 벡터들이 오소고널한 시스템만 봅시다. 다르면 서로 수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를 수도 있지만 수직인 경우만 봅시다. 수직인 경우. 그 다음에 수직이지만 서로 어떤 한 점에서 3개의 그 좌표계에 대해서 오소고널한 3개의 유닛 벡터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 3개가 모든 점에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처럼 일정하게 똑같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개 유닛 벡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떤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컨스탄트한 거 XY 평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양이 일정한 게 이제는 이런 평면이 아니라 적당히 휜 공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휜 공면이 반드시 평행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디네이트 벡터 R 벡터를 쓸 때 R 벡터에 대한 표현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경우를 생각해 보려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뭐냐면 특정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좌표계라고 해서 우리 흔히 그냥 Q1 3차원이니까 Q1, Q2, Q3 라고 쓰고 Q1, Q2, Q3가 반드시 길이의 차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이런 경우 Q1, Q2, Q3로 썼을 때 이제 앞으로 뭐냐면 DR, R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DR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DR이 있으면 그거를 나눠준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다이버전스나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은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거를 일반적인 표현을 보고 우리 일반적인 거를 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과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표현한 여러 가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그거의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